백튜브입니다. 문케어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료 전달 체계가 뭔지, 그게 왜 문케어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무너지면 왜 안 되는지 대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료 전달 체계가 뭘까요? 병원을 보면 다 병원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도 동네에 있는 작은 치과는 잘 보면 대부분 뒤에 의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치과도 보시면 다미치과 의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1차 의료기관은 의원이나 병원, 2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나 일부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나머지 대학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곳이 1차, 그 다음이 2차, 제일 큰 곳이 3차입니다. 1차라고 안 좋은 게 아니고 3차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해 사이즈랑 조건을 보고 기능과 역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느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나 충치 검사하는 사람이나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 사람이 대학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 간단한 케이스는 온 동네 사거리마다 있는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면 됩니다. 그게 서로 편하죠. 이게 1차 의료기관의 기능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봤더니 입원이 필요하다거나 전문적인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면 2차 의료기관으로 가면 되고, 2차 의료기관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는 3차 의료기관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질병의 위험도나 난이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갈수록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서 작은 의료기관이 집 근처 곳곳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3차로 갈수록 복잡하고 희귀하거나 위험한 케이스를 보는 큰 병원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의료기관마다 각자 맡은 기능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반대로 돼서 동네 병원에서 말기암 수술을 하거나 무릎 까졌다고 버스 타고 2시간 떨어진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들이 의료 전달 체계를 무시하고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환자들은 어느 병원에 가고 싶을까요? 사람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말기암 수술을 받는데 대학병원 대신 동네 병원에서 받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별것 아닌 감기 몸살인데 굳이 대학병원에 가려는 사람은 제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안 지켜지게 되면 상급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만약 상급 의료기관에 경증 환자가 쏠리게 되면 대기 환자가 많아지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경증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원래 상급 의료기관에서 봐야 될 중증 환자들의 대기 시간도 같이 길어져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급 의료기관에 가려면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다거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가 비싸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런 현상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대학병원 가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병원 진료비가 동네 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비싸다면 그냥 동네 병원에 가고 말겠죠. 그럼 그거랑 문케어가 무슨 상관이냐? 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진료비가 싸졌습니다. 진료비가 싸지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되거나 선택 진료비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상급 의료기관도 동네 병원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네 병원이랑 엄청 큰 병원이랑 진료비 차이가 별로 안 나면 환자 심리상 굳이 큰 병원에 안 가도 될 만한 병도 큰 병원에 한번 가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 병원들은 파리가 날려서 문을 닫게 되니까 맡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버리고, 큰 병원은 대기가 밀려서 진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될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진료를 못 보게 됩니다. 백종원의 푸드트럭인가 골목식당인가에 나왔던 포방터 돈가스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포방터 돈가스가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볼 때에는 포방터 돈가스집이 맛집이니까 저거 좀 강제로 싸게 해서 돈가스 먹고 싶은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하자. 좋은 의도입니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문케어를 진행한 겁니다. 돈가스 값을 강제로 내리면 돈 없는 사람들도 돈가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될까요? 당연히 돈가스 값을 내리게 되면 질도 좋고 값도 저렴한 돈가스를 먹으러 온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가난한 사람도 줄을 서고 부자도 줄을 설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럼 줄 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서 겨우 돈가스를 먹거나 아니면 못 먹고 집에 가야 될 겁니다. 의료는 이게 몇 시간이 아니라 한두 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줄 서다 못 먹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줄 서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점에서 돈가스 집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싸게 해준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